그간 다양한 일본 언론의 발표에서 알 수 있었듯이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노골적으로 움직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G7 입성 반대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 발언을 근거로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상 대화를 통해서 한국의 G11 참여를 독려한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한국의 참여는 당연하고 브라질의 참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까지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가운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연합체인 G7에 한국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놓고 반대를 선언하며 한국을 저지하러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G7, G11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일본의 한국 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미 반대 작업 진행 중.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확대 구상을 밝혀 이 사안이 주목받게 된 직후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이 5월 중순 정도인데 일본은 말이 나오자마자 미국에 반대를 표한 겁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교도통신이 보도한 이런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G7 확대 구상에 관해 일본과 미국 사이에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 올해 G7 정상회의의 일정과 개최 형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과 별말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한국 G7 입성 반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과는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고서 현재 G7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미국에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문제 삼았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미국에는 어지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습니다만 북한과 중국의 이유를 들어가며까지 한국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것은 일본의 이러한 작업이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 일본의 말 들어줄 가능성 높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반대한 것은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싫어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그리고 볼턴의 회고록까지 나오면서 외교 세계의 민낯이 어느 정도 밝혀진 작금의 시점에 본다면 미국은 결국 일본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한국의 G7 입성은 쉽지 않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식 초대가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대는 다분히 친미 네트워크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도가 있으니 G11 모임에 속해봤자 중국과 불편함만 더해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반대에 의해서 저지되는 경우는 한국에는 또 다른 외교적 자존심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번번이 한국의 중요한 외교적 길목에서 회방을 놓는 모습이 이번 볼턴 회고록에서도 폭로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평화 통일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알려져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공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중국과 한국 사이가 좋다며 한국의 G7 추가 입성을 반대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G7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G11에 입성하면 좀 더 국격 상승과 더불어 외교 무대에서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며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갈수록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질 국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일본이 제안을 하면 미국은 대부분 수용했던 것도 여러가지 정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에서도 미국은 거의 다 일본에 가까운 편에 서거나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7 건도 일본이 강하게 한국을 반대하면 굳이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뭉개지는 않을 것입니다. 볼턴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사이가 좋고 일본은 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도움 주는 일본이
일면 예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문제로 G7을 G11으로 확대하려 하는데 이것보다는 다른 미국 내 문제 해결이 더 급해 보입니다. 또한 G7은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므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G11 체제로 굳히겠다는 강력한 피력을 하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본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져서 만장일치를 무너뜨리고 한국 입성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낮기도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주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8일 NHK에 출연해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체의 컨센서스, 의견 일치 합의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G7 확대 구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현재 한국과 역사 관련한 문제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가짜뉴스를 다발로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은 G7 입성을 저지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 한국과 끝까지 가려고 하나. 일본은 지금까지 다양한 한국 관련한 날조 기사를 내보내 국내외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강도와 횟수 및 분야가 매우 넓어지고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것을 한국 정부와 엮어서 공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 언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역사 왜곡을 비판해온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를 허위로 보도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역사 왜곡을 지원한다는 가짜 뉴스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에 대한 왜곡을 매체 전반으로 확대해서 날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공세로 전환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온라인 시사경제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25일자 WTO 제소 한국에 너무 관대한 일본의 자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크는 마른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거짓의 역사를 침투시킨다면서 이 단체는 한국 정부로부터 연간 20억 엔 이상의 예산을 받으며 100여 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크 대표로는 장관급 인물이 선임되고 2005년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는 디스카운트 재팬 운동을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반크는 진주만 공격, 중국 난징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일본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온갖 역사의 거짓말을 꺼내 대일 역사 포위망을 만드는 등 일본을 깎아내리는 것이 공식 목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사는 같은 날 야후 재팬 메인 기사로도 올려져 1132개의 댓글이 붙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 내용도 하나같이 한국 정부 및 반크에 대한 비판 일색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반크 연구원은 5명이고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15만 명의 청소년, 청년 회원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1,000명의 정기 후원자 도움과 다양한 민간 협력 기관의 협력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무실 규모는 66제곱미터 대략 20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반크를 허위 보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이 단체가 SNS에서 배포한 강제징용 왜곡 비판 포스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노키오에 비유해 포스터를 제작해 SNS로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이 매체를 우리 한국의 정부 예산을 받는 대규모 단체로 둔갑시켰고 한국 정부의 뜻인 것처럼 포도해 일본인들을 분개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반크와 관련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일본 산업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운 일본 당국은 결국 한국이 G7에 입성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더욱더 불거질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상이 G11 회의에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왜곡을 하고 한국에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아베 총리는 G7 무대에서 느닷없이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없는 자리에서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작심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G7에 입성한다면 반대로 한국이야말로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지므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 입성은 끝까지 막아본다는 입장을 보수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한일 전문가들은 일본은 현재 아베 내각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끝까지 은폐하고 사과하지 않으려는 데다가 국제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므로 한국이 G7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견입니다. 일본의 최근 우익신문 기사를 보면 더욱더 그러한 성향이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언론 한국 역사 왜곡 멈춰라 적반하장.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장에서 벌어진 조선인 징용 피해를 일본 측이 왜곡한 것에 맞서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측의 비판은 잘못됐다면서 국민징용령의 근거에 1944년 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 노동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금 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 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매지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문제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논의가 끝난 바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제강점기 징용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오래전에 밝혔습니다. 당시 ILO는 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역사 왜곡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격돌해봤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편함만 가중되므로 관련 논의를 일체 피해나가며 한국의 G7 입성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G7에 입성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간다는 포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28일 아침 특종과 그리고 29일 아침에는 사과, 그런데 적중이라는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맞으면 일본은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맞았네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베와 일본이 이상하다는 고베대 교수의 충격적인 경고도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아침 후지TV의 하토리 시니치의 모닝쇼에서 해설자로 나온 다마가와 도오루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도쿄도가 최종 판정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26일에 72명으로 줄어들고 27일에는 39명으로 줄어드는 도표는 사실 공공기관들이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건대 분명히 29일 발표에는 숫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다시 공공기관이 문을 열고 검사를 좀 할 거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특종이네요 라는 기사도 나오면서 29일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도오루 씨는 휴일에 공공기관이 쉰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숫자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말에는 검사 수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주장은 27일 히로아키 교수의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자료를 근거로 그래프를 새로 작성해보니 빨간색 박스 부분이 주말과 일요일인데 검사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노란색은 대만인데 완만하거나 변함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 주말과 일요일은 공공기관들이 푹 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개발도상국이다, 일본은 수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29일 아침 새롭게 발표한 도쿄도의 최종 전파자 숫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오루 해설자와 히로아키 교수의 예언과 분석이 딱 적중했습니다. 우려한 대로 도쿄도에서 28일 최종 전파자가 112명으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7일 3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현재 일본은 28일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도쿄도가 112명, 일본 전역은 284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3,895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413명입니다. 한국은 며칠 동안 새롭게 최종 판정자가 된 사람은 계속 1일 10명 내외입니다. 전체 최종 판정자는 1,752명이고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244명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계속 최종 판정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와 일본의 대응은 이상할 정도로 무대책입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펀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의원은 지금 일본 전역에서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총리의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에다노 의원은 지금 총리의 답변은 2개월 전의 답변과 똑같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베의 답변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몇 달째 똑같은 말만 하고 있고 또 후생 노동성의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는 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판단하면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의사들이 판단을 여전히 깐깐하고 엄격하게 검사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날 아베와 후생 노동성은 4월 6일경에는 1일 2만 건의 검사가 진행이 되도록 확충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루에 7,000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에다노 의원은 37.5도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어야 상담과 진료를 하겠다는 기준을 빨리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후생 노동성은 반드시 하라는 기준이다,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베와 후생 노동성만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이 요지부동입니다. 아직도 일본은 검사를 확대하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 중입니다. 이쯤 되면 검사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정도입니다. 현재 일본은 인구 1000명당 1.4인데 이는 이탈리아 22.1, 독일 20.9, 한국 10.8, 미국 11.2, 프랑스 7.1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검사 수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검사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해왔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라고 수차 발표했지만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건 관계자들은 매번 일본에서 현재 발표한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최종 전파자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라고 말만 하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에 일부에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타 고베 대학 교수는 아베는 5월 6일까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조금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연장 여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대책이 너무 여유로웠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첫 번째 충격일 뿐이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충격파들이 계속 몰려올 상황이다. 집단 면역이니 아비간이니 백신 개발이니 하는 것은 희망일 뿐이다. 가장 현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일본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하소연해도 아베와 일본 정부와 대다수 일본인들은 왜 눈만 껌뻑거리고 횡설수설할까요? BCG를 많이 맞아서 타고난 민족이고 체질이라는 등의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